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식입니다. 8월 28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기대 이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조정폭이 굉장히 깊었던 예전의 주도주들이 오늘 일제히 이렇게 좀 반등해주는 그런 맛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주 소테마들이 이렇게 빠르게 순환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다고 그러면요, 그동안에 조정을 깊게 받았던 방산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또는 여행 관련주들, 소비 관련주들이죠. 이런 쪽으로 또 원전 관련주들도 오늘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정폭이 좀 컸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은 일제히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이 중에는 이런 상승 추세를 이어갈 만한 종목들도 있고요, 또 이어가지 못할 만한 단타에 머무를 그런 종목들도 있겠는데요. 오늘은 제 나름대로 앞으로 상승세가 조금 이어갈 만한 그런 종목들 제가 몇 개 이렇게 추천을 드릴까 그럽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좋았던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잭슨홀 미팅, 여기서 어떤 중립적인 의견이 표출된 것도 그 중에 하나겠고요. 중국이 지금 거래세 인하하면서 시장 부양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호재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나온 얘기 중에는 시진핑 주석하고 윤 대통령하고 회담할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오늘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국 소비 관련해서 여행주 이런 쪽에 좀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같이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네, 오늘 지수는요 거래소가 플러스 0.96%, 2543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1.11%, 909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1% 정도, 최근 시장에서는 상당히 강한 반등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대금도 체크해야 되겠죠. 거래대금으로 보면 거래소가 8조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시장 에너지는 대단히 약하다, 약세장 그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15조는 넘어야 강세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코스닥도 9조 5천억, 코스닥 치고는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10조 이하, 최근 들어서 10조 이하로 떨어진 거는 코스닥도 그건 한 달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활기는 많이 떨어진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래프 보여드리면요, 이 추세선이 무너졌다가 이렇게 무너졌었죠. 그랬다가 근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하락이 저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오늘이 가장 반등세가 가장 강한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증시에 플러스 요인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연달아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단단했습니다. 분봉으로 보면 오늘 하루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강하게 매수세가 이렇게 가담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조금 이렇게 확인시켜준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거래소가 그렇고요. 코스닥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조금 더 나았죠.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추세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 코스닥도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요, 오늘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아침부터 종가까지 밀리지 않고 이렇게 호가를 올려가는 매수자들의 매수자가 우위가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자가 더 힘이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 최근 코스닥은 이틀간 이렇게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은요, 전체 예전에 이제 그 강세 그 테마를 이루었던 그런 주도주들이 조정을 깊게 받고 나서 오늘 대체로 다들 강하게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종목 위주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까 그럽니다. 별 오늘 수급 현황입니다. 오늘 가장 큰 특징은요, 앞에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들이 거래소에서 한 2,990억 정도 매수 우회한 겁니다. 최근 한 달간 하루 이틀 빼놓고는
기관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 우위했는데요. 오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 강하게 이렇게 가담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인들은 반면에 양시장에서 한 4천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최근에 그 추세 제가 이렇게 자주 보여드리지만요. 기관들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거래소 이렇게 지표입니다. 계속 이렇게 매도 우위하다가 그제 2,900억, 오늘 2,900억.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시장이 많이 이렇게 빠졌죠. 여기에서 기관들이 살짝 이렇게 매수에 가담하는 경우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때마다 또 개인들은 이렇게 팔자 우위로 나서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인들만 이렇게 매일 뭐 3천억, 5천억, 2천억 이렇게 매수 우위했는데 최근에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 우위에 가담하고 있다. 특히나요. 연기금이 3일째 이렇게 470억, 280억, 250억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줄기차게 이렇게 매도 우위하다가 매수 우위로 이렇게 돌아선 거가 좀 눈에 띕니다. 보험사들도 이렇게 매수 우위로 이렇게 좀 돌아섰죠. 그래서 보험이든 연기금이든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매수 우위로 바뀐 거는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기관으로 봤을 때 쭉 팔기만 하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가끔 사주기도 하는데 오늘이 그 중에 하루였는데요. 근 3천억 가까이 이렇게 매수해 주면서 오늘 시장 전체를 이렇게 받쳐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코스닥만 한 1,000억 매수 후에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도 우위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110만 주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들이 6만 5천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삼성전자를 팔면서도 전체 시장에서 기관들이 한 3천억가량 매수 우위했다는 거는요. 시장의 어떤 질에 변화가 있지 않나. 조금 더 이제 이번 주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 인식이 좀 됐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렇게 좀 매수에 가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도요. 좀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거래소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을 우리가 조금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고객예탁금이 52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만 놓고 보면 약간 돈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지만 1년으로 보면 이렇게 고객예탁금이 좀 늘어나는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신용융자금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조금 숙인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20조 넘어가 있죠. 빠지는 장에서는 신용이든 미수든 늘어나는 게 좋지 않다. 여기에 다 급매물화 될 가능성이 많다. 미수금이 여전히 이렇게 높습니다. 5,120억. 이렇게 미수금이 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수금이 이렇게 많은 것도 이제 강세장은 좋은 현상이지만요. 지금같이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그렇게 매물화될 가능성이 많다. 급매물 가능성이 많다. 좋지 않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형 수익증권도 최근에는 좀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다가 살짝 이렇게 좀 주춤했죠.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이 어제 약간 반등하면서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잭슨홀 미팅 여기에서 9월 금리 동결을 좀 시사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호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는 또 신호는 주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좀 다소 덤덤했지만 시장에는 그런 게 좀 플러스로 이렇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우가 플러스 0.73%. 그렇지만 전체의 그림은 이렇게 모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개를 숙인 모습이죠. 나스닥도 이런 모습입니다. 하락은 저지가 되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 그렇게 모습이 썩 좋은 건 아니다.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들 하락이 저지가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반등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는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니케이 오늘 플러스 1.7%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죠. 대만 플러스 0.17% 다 하락이 저지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상승을 이렇게 기대할 만한 그런 확실한 그런 신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독일, 프랑스 비슷하죠. 상해 플러스 1.3%. 음봉이 길쭉하게 났다는 얘기는 아침에 높게 붙었다가 종가에 많이 밀렸다. 그렇지만 1.3%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도 플러스 1.3%로 끝나줬는데요. 역시 이렇게 음봉이 좀 길쭉하게 나면서 그렇지만 최근에 이렇게 깊게 하락을 했다가 강하게 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거래세를 절반으로 이렇게 인하를 했다고 그럽니다. 중국의 중국 거래소에서요. 이게 이제 우리도 예전에 장이 많이 빠졌을 때 증시 부양책으로 거래세 인하가 가장 먼저 정책 수단으로 이렇게 쓰이고 그랬는데요. 아마 중국에서도 그런 일환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중국도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좀 반등의 어떤 빌미를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미국 중국 관계도 그렇게 최악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중국 시장도 이제는 바닥을 좀 찍은 거 아닌가. 우리도 이제 중국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요. 특히 오늘 이제 윤 대통령, 시진핑 정상회담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중국 소유 관련주 이런 쪽에 좀 영향을 오늘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대단히 좋았습니다. 이제 종목들이 다 좋았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은 다 반등을 해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선주가 오늘 좀 이렇게 그 거래량이라든가 또 상승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는 삼성중공업을 이렇게 항상 추천을 드리죠. 뭐 삼성중공업을 추천을 드리지만 다른 종목들도 제가 보기에는 상승폭이 다 비슷합니다. 흐르는 패턴이 다 비슷한데요. 2분기 그 실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한국조선해양이 한 712억 영업이익이요. 삼성중공업이 589억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두 종목이 그래도 가장 앞서서 이렇게 가고 있죠. 특히나 이제 하반기부터는 성과 인상 때문에 수익성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실적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정도는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시작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으로 보면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한 15%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상으로도 상당히 매력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봉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주저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주봉이나 월봉 이렇게 찍어 드렸었죠.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요 앞에 가격대에 비하면 이때가 3, 4만 원 가격대인데요. 근한 7, 8년 동안 이렇게 횡보했습니다. 그랬다 이제 살짝 이렇게 고개를 쳐들었는데요. 주봉으로 보면 이게 이제 월봉이죠. 월봉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다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쯤에는 다시 성각 인상 요 그 호재까지 이렇게 겹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2분기 대비했을 때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LNG선 특히 이제 환경 관련해서 LNG선이 한국 조선업체들이 거의 한 80% 이상 독점을 하면서 이런 쪽에서 또 추가 인상이 예상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라든가 모잠비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미 우리가 수주 받아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조선업종은 상승 여력이 앞으로도 충분히 더 있지 않나. 월봉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선뜻 이렇게 손이 안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월봉으로 보면 좀 부담이 없다 이런 얘기죠. 가격으로 따졌을 때 예전 3, 4만 원 하다가 근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바닥에서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00원대인데요.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조정한 요 가격대에서는 매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눈에 좀 띄었던 종목은요. 방산업종입니다. 제가 방산업종 현대로템 예전에 추천을 많이 드리다가 매도 신호 나온 후로 그한 달 넘게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 추세선이 이렇게 깨지면서 음봉이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나면서 매도 신호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근 10% 이상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하락이 저지가 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이제 현대 로템뿐만 아니고 방산업종 전체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수급을 보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방산업종을 대단히 많이 샀습니다. 기관들도 이렇게 같이 가담해 줬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만 해도 기관이 오늘 한 3만 5천 주, 외국인들이 한 12만 주 이렇게 매수 우회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방산업종이 그동안에 많이 빠졌죠. 현대로템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요, 2분기 실적이 약간 좀 주춤했습니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전분기 대비했을 때 살짝 이렇게 주춤하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이제 좀 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폭이 굉장히 깊었고 최근에 바닥을 이렇게 다지면서 이렇게 조금 반등해주는 그런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뉴스 나온 걸 보니까 이데일리에 그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현대로템을 신용 그 평가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 신용평가를 이렇게 높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요, 여기가 이제 철도 부문도 한 50%가량 되거든요. 매출액에. 방산 쪽이 지금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원래는 철도 관련해서 그 얘기가 되던 그런 종목입니다. 현대로템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수주 잔고가 2022년 말에 7조 5천억에서 2023년 6월 말 10조 원으로 한 20, 30% 이쪽에서도 잘했다 이런 얘기죠.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방산 쪽에서도 지금 2021년 말에 수주 잔고가 1조 7천억이었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2023년 6월 말까지 따지면 6조 원으로 늘었다. 이게 이제 폴란드 이쪽 관련이죠. 그래서 방산하고 철도 관련 이쪽 양쪽에서 이렇게 수주가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은 조금 저조해서 주가가 저렇게 좀 주춤했는데요. 올해 이제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으로 봤을 때요. 매출액은 1조 7천, 영업이익은 99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은 16%, 14%, 영업이익은 80%가 좋아진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대로템은 최근에 조정폭이 좀 과했다,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죠. 4만 원에서부터 여기가 얼마입니까? 2만 원대까지 이렇게 거의 한 4, 50% 이렇게 빠져줬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보면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매력 있는 가격이 아닌가. 오늘 이제 장이 전체가 이렇게 상승세로 접어들면서 바닥을 좀 이렇게 다져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전체 시장이요. 그 중에 현대로템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한 2.7% 올라주면서 29,000원. 그래도 고점 대비했을 때 한 20% 넘게 이렇게 지금 빠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조정폭이 상당히 깊었기 때문에 가격으로 봐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들어갈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그 방산업체가 오늘 다 좋았어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기관하고 외인들이 쌍끌이를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대충 그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인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방산업종도 조정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요. 이제는 조금 바닥에서 이렇게 좀 돌아설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사는 가격으로서는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LIG 넥스원 그래프 비슷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비슷합니다. 저는 이제 현대로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방산업종도 비슷하게 패턴을 이렇게 밟고 있다. 가격으로 봤을 때 그 조정이 좀 폭이 깊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방산이나 철도나 양쪽에서 다 이렇게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도 늘어나고 그러고 있는데요. 조정폭이 상당히 깊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뭐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여행 관련주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제가 롯데관광개발, 그 다음에 호텔신라, 면세점 관련해서는 호텔신라, 카지노 관련해서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추천 자주 이렇게 드렸는데요. 두 종목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 이런 얘기죠. 롯데관광개발은 1위 기업이고요. 전 종목 중에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외국인들이 롯데관광개발을 가장 좋지 않게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호텔신라도 공매도 비중으로 봤을 때 한 2, 3위를 다투다가 최근에는 상환을 많이 해서 한 10위권으로 밀려났는데요. 어쨌든 이 두 종목은 가매도가 이렇게 많이 되면서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돌아서면서 오히려 더 강한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매도 세력들이 환매수를 아주 급히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 매수세까지 이렇게 가담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이제 뉴스 중에는 시진핑 주석하고 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전에 이제 시진핑 방한 얘기가 나오면서 호텔신라가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춤을 췄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경제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여행 쪽 관련해서 여행객이 늘어난다 그 관점에서만 이제 이렇게 봤는데요. 좀 더 시야를 넓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롯데관광개발은 공매도 지금 환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기를 카지노 관련해서 직원을 한 400명 뽑아놨다고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현재 기존 직원이 한 1000명인데 그 한 40%를 이렇게 뽑았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한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좀 자신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카지노 그 고객들은요, 비행기를 띄워서 이렇게 모셔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체 관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도 단체 관광객을 주로 이렇게 상대하고 있지만 카지노 쪽은 조금 더 심하다 이런 얘기죠. 더구나 여기는 이제 현금 박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자였지만 이 실적이 상당히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마 주가도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카지노 쪽은 금년에 가장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요. 롯데관광개발 또 면세점 관련해서는 호텔신라는 현재도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면세점 관련해서 지금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요. 오늘 또 나온 뉴스 중에 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지금 일본 그 후쿠시마 오염수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수산물 지금 수입 금지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여행 이쪽 관련해서도 코로나 전에는 중국에서 일본에 가는 관광객이 근한 1000만 명에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1년에. 근데 그게 이제 서서히 좀 좋아지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그게 좀 차단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일본, 홍콩, 싱가포르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런 순위로 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좀 수혜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오늘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정상회담 얘기도 있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쪽 관련해서는 좀 좋은 쪽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겠나. 아마 오늘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이렇게 반영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롯데관광개발하고 오늘 롯데관광개발은 6.4%나 올라줬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쪽 관련해서는 롯데관광개발이 가장 앞서서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올랐을 때 쫓아간다는 건 좀 그렇지만 혹시 보유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저 밑에서부터 아마 추천을 계속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사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환매수 같은 거는 이제 서둘러서 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예전에 이제 급등했다 조정을 크게 받은 종목들이 재반등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이제 탈락하는 것들도 있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몇 개는 그동안의 조정폭이 굉장히 컸는데 실적이나 여러 가지 수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상승세를 조금 이어갈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최근 시장이 이제 그런 기존 주도주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아시다시피 초전도체 또 맥신 후쿠시마 관련해서 6개 양자 컴퓨터 이런 식으로 아주 소테마들이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어떤 힘이 약하기 때문에요. 이런 작은 테마들만 순환하면서 이렇게 올려줬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그거하고는 조금 달리 조금 이렇게 힘이라든가 범위가 조금 넓고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바닥은 확인해 주면서 조금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조정을 깊이 받을 동안 팔지 않고 보유하고 이렇게 가져오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지금 시장에서는 하루 이틀 올랐다고 해서 섣불리 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지켜보는 그런 매매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